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영화 트롤의 습격은 노르웨이 산중에서 일어난 폭발로 깊은 산 속에 1000년 동안 갇혀있던 거대한 트롤이 깨어나고 정부 관료들이 끔찍한 재앙을 초래하는 트롤을 막기 위해 용감한 고생물학자에게 임무를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노르웨이군이 트롤을 막기 위해 사용한 무기가 다름 아닌 한국산 K9 자주포라는 점입니다. 비록 영화 속에서 K9 자주포가 트롤을 해치우지는 못했지만 넷플릭스 영화에 등장할 만큼 K9 자주포는 이제 유럽을 대표하는 자주포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를 영화에까지 등장시키는 노르웨이 뿐만 아니라 폴란드는 아예 한국과 협력해서 자국 방위산업 전체를 재구축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최근 한국으로부터 파격적으로 방산 무기를 구매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자국 방어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폴란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 생산의 허브 역할을 하려는 것인데요. 폴란드 정부는 지난 7월 말 한국 방산업체들과 K2 980대, K9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의 대규모 무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에 화답해 불과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폴란드 현지에 보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신속한 배달은 방산업계에서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이러한 군사협력은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폴란드가 단순히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차와 자주포 등을 폴란드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면서 자국 방산 산업을 육성하려는 목표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이렇게 한국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원하게 된 이유는 유럽 내에서 한국 무기의 구매를 원하는 국가들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와 슬로바키아를 비롯해 루마니아 그리고 저 멀리 캐나다까지 여러 나라가 한국의 전차와 자주포를 원하자 폴란드는 유럽의 방산 허브로 도약해 하나의 방위산업 생태계를 만들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폴란드의 이 같은 전략은 한국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무기를 장착한 폴란드가 유럽의 한국 무기 판매의 허브가 된다면 유사시 한국군의 군수 보급기지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보낸 K9 자주포 24문과 K2 전차 10대가 BBC 펄호를 통해 폴란드 항구에 도착하던 날, 이날 환영식에는 이례적으로 폴란드 대통령이 수도에서 4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그디니아 항까지 달려가 한국에서 온 무기를 맞아들였습니다. 보통 대통령은 무기 체계가 본격적으로 전력화됐을 때 유사한 행사에 참석해왔다는 점에서 이런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데요. 얼핏 보면 다소 과도해 보이지만 폴란드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폴란드인들은 2차 대전의 악몽을 떠올렸습니다. 1944년 8월 1일 독일군 점령하에 있던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저항군이 대대적으로 봉기하자 독일군은 60여일 동안 바르샤바를 말 그대로 초토화시켰습니다. 독일군 사령관 하인리 힘러는 바르샤바를 완전히 뭉개버려라. 도시에 건물이 하나라도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명령을 내렸고 독일군은 건물의 벽돌 한 장까지 부숴버렸습니다. 당시 바르샤바의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비상식적입니다. 독일의 공격으로 바르샤바의 85%가 완전히 파괴됐고 저항군 1만 6천 명이 사망하는 동안 민간인은 무려 20여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폴란드를 양분한 독일과 소련은 유대인을 비롯한 폴란드인들을 무자비하게 괴롭혔고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해 독일 점령 초기 3개월 동안 6만 1천 명에 달하는 폴란드 정치인, 장교, 지식인, 성직자 등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때 335만 명에 이르던 유대계 폴란드인들은 90% 가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폴란드는 18세기 이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주변 강대국에 의해 영토가 분할되는 아픔을 겪었는데요. 가장 비극적인 것은 1939년 나치 독일과 소련 사이에 체결된 독소 불가침 조약에 따라 영토가 양분된 것이었습니다. 주변국에 의한 침략과 민족 말살 정책을 당하고 영토가 양분되는 비극을 당한 폴란드, 한국과 상당히 비슷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러니 폴란드로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단지 강 건너 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폴란드는 자국군이 운용 중이던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을 대거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이에 따른 주력 무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개월 안에 1차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 바로 한국을 선택했던 것인데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유사시 빠른 전략 무기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폴란드와 한국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략가들은 두 나라가 서로 윈윈해 유사시 무기는 물론 탄약 등을 상대방에 공급하는 군수 보급기지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만일 남북 간 전면전이 발생할 시 창원 등에 있는 우리 방산 업체들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폴란드가 우리와 같은 전차, 같은 자주포 등 같은 무기와 탄약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우리의 유력한 보급기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군수 보급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고전하는 것을 통해 여실히 증명됐습니다. 따라서 폴란드의 자체적인 무기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평상시에는 무기 수출의 교두보로 사용하고 유사시에는 원거리 보급을 받는다면 한국과 폴란드는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전차와 자주포가 폴란드에 도착한 날 폴란드 국방장관은 최고의 장비가 우리 군인의 손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조국의 안보이다라며 한국에서 온 무기를 받자마자 폴란드 육군 제20 기계화 보병 여단에 즉시 배치에 전력화시켰습니다. 그만큼 한국산 무기가 절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폴란드가 발빠르게 움직이자 다른 나라들도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 이어 에스토니아에도 K9 자주포를 인도하며 자주포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운송한 선박 BBC 펄호가 나흘 만에 이번에는 또 에스토니아의 K9 자주포를 배송한 것입니다.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와 K2 전차가 도착하자 마그누스 발데마르사르 에스토니아 국방부 국방투자센터장은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산타가 일찍 왔다. 멋지게 선물로 포장된 K9이 한국에서 왔다. 우리는 이제 자주포 18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18문을 추가로 인도할 예정이다. 에스토니아는 한국의 K9 자주포 12대에서 18대를 추가 구입하는 방안을 실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도 한국의 K9 자주포 긴급 물량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캐나다는 나토 회원국인 라트비아에 캐나다 육군을 파병 중인데요. 캐나다 육군이 운용하는 M777 곡사포가 대부분 라트비아에 투입되면서 캐나다 본토에 전력 공백이 생기자 한국산 자주포를 주문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캐나다의 구매 수량은 16에서 18문 정도로 알려졌는데 K9 자주포의 대당 가격은 약 40억 원 수준입니다. 이렇게 한국산 자주포는 대당 40억 원이라는 가격에 미국이나 독일제보다 가성비가 좋고 한국군이 20년 넘게 사용해 실전 검증도 마쳤기 때문에 구매하는 즉시 실전에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캐나다와 같이 당장 실전에 배치해야 하는 나라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캐나다와 영국, 뉴질랜드가 전부 비슷한 시장이기 때문에 향후 비슷한 무기 운용국에도 자연스럽게 한국산 자주포가 홍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캐나다에도 본토 방위용으로 K9 자주포를 수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21세기 들어 전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자 전쟁으로 아픔을 겪었던 한국이 방산 무기 생산력이 뛰어난 국가가 되어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 병참 역할을 맡게 되다니 여러모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